이제라도 가능할까? 14일 남았는데 진짜 오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도 한 번만 기적을 잃어보고 싶은데, 또는 그냥 운에 맡길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시기야말로 진짜 오르는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막판 2주가 진짜 오를 수 있는 이유. 공부든 운동이든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어느 정도 임계치가 좀 쌓이면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오르는 게 공부이자 실력입니다. 어느 순간 탁 한 번에 실력은 올라가는 겁니다. 운동의 근육도 그렇잖아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까지는 별 느낌 없는데 마지막 한 세트를 쥐어 짜내야 근육이 찢어지고 그게 다시 붙는 과정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해 나갈 때는 계속 뭐 3등급 대의 점수라고 쳐요. 근데 이게 임계치가 쭉 여기까지 와서 쌓였을 때 확 올라가서 1에서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시점인지 여기 시점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해봐야죠. 혹시라도 수능 때 내가 여기 와 있다가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수능이 말 그대로 커리어 하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스테퍼드 대학 학습 연구에서도 집중을 마지막에 확 몰아쳤을 때 실력이 팍 단계별로 뛰어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주는 그동안의 공부를 점화시켜서 결과로 바꾸는 시기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쥐어 짜내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할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건 EBS 최우선 순위입니다. 특히 EBS 연계 중에서 문학 어떤 것들을 최소한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야 되는데 보면 현대시는 다 정리하셔야죠. 현대시는 최소한 작품별로 그 작품의 심상, 어떠한 이미지와 주제의식 정도는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남은 기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뻐꾹새가 나왔다고 치면 산에서 뻐꾹새가 메아리 축 치는 그 바다로 이어지는 소리가 이어지는 장면과 한해 승화 이 정도는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고전시가 지금까지 많이 해오지 않았다면 전문을 다 정리하긴 힘들죠. 그래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수록된 부분의 해석과 주제의식 정도는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실적으로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 하면 좋지만 고전소설 우선순위 마찬가지 최소한 수록 부분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에 그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암기한다기보다 다독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물 관계가 수월히 파악될 겁니다. 되셨죠? 다음 두 번째, 막판에 진짜 좀 쥐어 짜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분석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적 유지가 아니라 올리려면 오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력 오르는 건 기출 분석입니다. 2주라도 충분히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하면 많은 걸 해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세트씩 최근 거부터, 그러면 14일이면 3개년치 진짜 빡세게 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뭘 하시냐? 독서 같은 경우에 최소한 3개년치 기출 질문들을 이미 한번 풀어와서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한 번은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용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모든 지문 이해입니다. 원래는 구조도 잡고 문제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일단 요것만이라도, 다음 문학 선지 분석만이라도 끝내봅시다. 선지 분석이 뭔데? 오답이 오답인 이유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알파 선택 과목은 자기 선택 과목에 마찬가지 3개년 기출 분석 끝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EBS 연계 문학이 좀 탄탄하시면 실제 수능 시험장 가서 감정선을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잘 잡아가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기출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수능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좀 유사한 느낌이라도 최대한 받아가면서 정답률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EBS로 문학의 절반을 친숙하게 만들고 감정선 잡는 그 날카로운 선을 잡아가시고 기출로 독서 문학 감각을 끝까지 끌어올려 가보시면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몰아칠 때 시험장에서 국어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글이 어렵다는 생각이 좀 사라지고 문제를 푸는 순서와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될 겁니다. 즉 시간은 줄고 정확도는 오릅니다. 이건 단기적인 점수 향상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2주 벼락치기 사기 아님? 맞아요. 2주 만에 어떻게 성적이 비약적으로 오르겠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롭게 막 몰아친다고 당연히 절대 오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공부해오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벼락치기가 아니라 쌓아온 걸 마지막으로 터트리는 벼락치기인 겁니다. 실제 학습 연구에서도 새로 배우는 공부보다 배운 걸 다시 정리하고 복습하는 공부가 단기 성취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 이 2주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임계치를 뚫어서 올려보자는 뜻입니다. 기출을 반복하고 EBS를 완벽히 정리하고 마지막 이렇게 쥐어짜내서 임계치를 넘기게 된다면 수능장에선 낯선 문제가 익숙하게 느껴지시게 되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냥 끝낼 건가요? 아니면 딱 14일만 집중해 볼 건가요? 간절한 사람은 그 14일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14일 하루 4시간만 제대로 투자해 봅시다. EBS로 절반을 익숙하게 만드시고 기출로 실전 감각을 완벽하게 다시 다져봅시다. 그게 바로 수능국어의 막판 역전 공식입니다. 간절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D-14 수능국어 벼락치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진짜로 다시 막판 쥐어짜내보겠다. 14일 동안 끝까지 버텨보겠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할 수 있겠다 큰 용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14일을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게 살아봅시다.